네, 베이비 드라이버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베이비라는 청년 드라이버는 통칭 닥터라고 불리우는 거물 마피아와 채무 관계에 얽혀서 그의 휘하에 있는 범죄 조직의 도주를 책임지는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도중 그는 데보라라는 동네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닥터에게 진 채무를 청산하고 운전사 역할을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닥터와의 마지막 업무를 수행하고서 관계를 청산했다고 생각하고 데보라와 평범한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닥터는 베이비가 다시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너가 없으면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오죠. 그쵸. 그래서 베이비는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삶을 뒤로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네. 저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가서 영화를 봤는데 사실 감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이 에드거 라이트라는 거를 모르고 왔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재치 있는 전개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참 재미있게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에드거 라이트인데 이번 영화는 그런 부분을 많이 포기하고 본인이 음악에 대한 스타일을 굉장히 힘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이 영화에서 돌출되는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캐릭터. 베이비라는 중심 인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지. 그쵸.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나 극 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전개나 이런 거는 그냥 곁다리고 베이비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영화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베이비의 최고 관심사가 음악이라는 것. 그래서 BGM에 맞게 영화 서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그 두 가지 측면이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이지 않나 싶어. 사실 서사 전개 자체는 존나 전형적이잖아. 무슨 느와르 드라마나 혹은 갱스터물처럼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쵸. 아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런 어두운 생활 그만할래 하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네. 한 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이다 라는 레토릭 하에 네.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 네.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그쵸. 뭐 달콤한 인생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 제가 앞서 말했던 맨발의 청춘도 사실 이와 비슷하죠. 무수히 많이 반복해온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지. 그쵸. 근데 여기서 결국 개성을 주기 위해 시도한 거는 주인공의 개성. 주인공이 존나 독특한 놈이다. 뭐 때문에 독특한 놈이냐? 이 놈은 이명을 앓고 있고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을 잃고 이명을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음악에 집착하고 엄마에 집착하고 뭐 그런 놈이다. 그쵸. 그리고 운전에 존나 재능이 있어서 12살 때부터 차를 훔치고 다녔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운전의 재능을 음악과 결합시켜서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다니는 미친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설정을 그럴듯하게 해놨어.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 베이비가 듣는 음악 자체가 영화의 전개를 이루도록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이 베이비가 듣고 있는 음악 그 자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지. 그치. 이 시도 자체는 그렇게 구색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뻔하고 내용 없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중반부까지는 꽤 몰입하면서 볼 수 있지. 그리고 신선하다는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그 베이비가 듣는 음악이 관객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영화에 몰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거기다가 그런 스타일의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서사는 많은 부분을 포기했단 말이야. 본인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점될 요인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 음악 스타일을 보면은 블루스락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하드락 계열이 좀 있고 EDM도 들어가 있고 네. 뭐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근데 그 리스트들은 사실 베이비의 내면을 충실하게 묘사하기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에드거 라이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냥 다 때려박은 느낌이야. 그래. 그리고서 음악 리스트에 그냥 베이비라는 캐릭터를 덮어 씌운 거지. 내가 이 음악 리스트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면서 존나 자기 과시하고 싶은데 이걸 그냥 들려주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이비라는 인물을 데려다가 당위성을 부여하자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근본적으로 에드거 라이트가 누구를 특별히 설득해야겠다라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음악 트랙들을 선정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다 그냥 구색만 갖추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치. 그러니까 감독이 스스로 좋아하는 플레이 트랙 리스트를 페이버릿 하는 거를 아예 그냥 영화 전반에 깔아놨는데 그것과 베이비의 음악적인 정체성은 무관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베이비가 듣는 음악들이 크게 뭐 일관성도 없고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양아버지가 음악을 못 들으니까 되게 의아하게 쳐다보잖아. 댄스. 그게 내 심정이기도 했어. 영화 보면서 리듬감도 알겠고 뭔지는 알겠는데 음악이 뭔가 일관성도 없고 뭐 어느 시대를 표방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음악 전반적으로 영화 내에서 신날 만한 걸 깔아놓은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미지? 딱히 즐겁자고 하기에는 내가 잘 모르는 음악들도 많아서 뭐 근본은 70년대 하드락에 가깝긴 하지. 그리고 최신 노래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복고풍의 노래들이 많지. 거의 뭐 20년대부터 7, 80년대까지 두루두루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대충 일관성이 없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딱히 이 장면에서 왜 이걸 듣는지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지. 그러니까 가사로는 설명이 돼.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곡을 듣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가사 측면이지 곡의 정서하고 지금 씬의 느낌하고는 좀 안 맞을 때가 있거든. 뭐 그냥 대충 때려 박았다. 대충 때려 박고 거기에 캐릭터를 맞췄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에드거 라이트가 무슨 대단한 영화 가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어차피 팝콘 무비 만든 사람이고 그치. 웃자고 보는 감독이고 뭐 그 정도 기대치를 생각하고 그냥 깔깔대면서 보려고 본 거기 때문에 중반부까지는 그냥저냥 봤어.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도 그렇고 등장인물들 연기 같은 것도 그렇고 크게 뭐 나쁘지 않잖아. 오히려 되게 세련되다 싶은 구석도 많고. 맞아.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허술하긴 한데 원래 에드거 라이트가 허술하니까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중반부까지 봤는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완전 개작살이 나더라고. 그쵸. 도무지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개로 흘러갔다고 생각이 돼.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죽지 않는 악당,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 보면은 로봇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주인공 일당을 쫓잖아. 거의 그거에 가까운 악당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한다 싶은 거지. 차라리 웃기게 묘사하든가. 그니까 좀비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처연하게 등장을 한다든지. 차라리 개그스러운 대사를 치면서 샤이닝 패러디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안 그래도 이 영화가 시계티어 오렌지도 참고하기도 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개그를 섞어가면서 에드거 라이트스럽게 가볍게 악당들의 캐릭터를 묘사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딱히 없고 리얼리틱하게 묘사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훅가시를 잡고 겉멋든 모습을 들 거면은 아예 겉멋들게 묘사하든가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물들의 일관성도 없지.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처음부터 중반까지 구도를 보면은 범죄 세계에 익숙하지 않고 거리감을 느끼는 베이비랑 캐릭터와 그 주변을 둘러싼 프로페셔널들 뭐 이런 거잖아. 그 닥터부터 시작해서 그쵸. 배츠도 그렇고 근데 나중 가면은 이 새끼들이 그냥 다 감정에 휘둘리고 오합지졸이고 아마추어적인 행동하고 오히려 베이비가 짱짱맨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치. 물론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인물의 성숙도 묘사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묘사됐던 인물들의 허점 같은 것도 개연성 있게 밑밥을 좀 깔아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국면에서 무너지는 묘미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태세전환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장르물을 표방하다가 약간 섞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중반까지 보면은 베이비라고 하는 캐릭터의 매력적인 묘사와 리얼한 느낌의 카체이싱과 더불어서 소년의 고뇌 같은 게 느껴지는데 중반 이후 일당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갈 때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보듯이 인물들을 굉장히 뜬금없이 잔인하게 죽여버리잖아.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애매한 구석으로 빠뜨리는 바람에 감상이 애매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어. 그러니까 이게 코믹이 되든지 아니면 비장함이 되든지 그치. 그 프로페셔널 인물들이 나가 떨어질 때 아, 괴수 같은 인물들도 사실은 한낱 인간일 뿐이었구나 슬프다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아 이 새끼들 존나 똥폰만 잡더니 존나 조터접이었네 뭐 이런 식으로 웃기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베이비 같은 경우도 예언자 같은 영화처럼 아 족밥이었다가 세상 풍파 겪더니 보스가 되었다 뭐 이런 감정이 들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 악다구니 속에서 족밥으로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분투라도 보이든가. 그치, 뭐 이렇게 되게 찌질하게라도. 근데 찌질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최종 보스 죽일 땐 또 존나 똥품 잡아요. 도무지 리얼한 인간의 언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장르적 캐릭터라고 봐야 되는데 장르적 캐릭터 하기엔 또 경쾌함이 또 없단 말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찌질한 주인공이 동료들을 겨우겨우 이겨내는 시나리오가 됐으면은 주인공도 사실 결말쯤 와서는 결국엔 악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겨냈으면은. 근데 이 영화는 베이비를 악으로 규정짓고 싶진 않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증언들이 나오는 거고 그는 사실 착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기 싫어서 주변 인물들을 희생시키는데 희생시키는 방법이 본인의 생각에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나봐. 제이 폭스가 이렇게 잔인하게 뜬금없이 죽는 장면이나 달링이 웃어넘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죽는 장면이나 참 그런 것들을 웃기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후반부가 정말 균형이 확 넘어져 버리고 케빈 스페이시는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잖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뭐 그것을 응원이나 한다는 듯이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보면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맥이 확 빠지면서 하나의 청소년을 어른들이 자신들의 소망대로 아 우리의 베이비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베이비를 베이비스럽게 다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베이비가 중반부까지는 꽤 나는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 베이비는 일단 말이 거의 없는 인물이야. 자기 얘기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항상 음악만 듣고 있어. 남들하고 벽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임무는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한단 말이야. 실력자로서. 근데 이 인물이 중반부쯤 되면은 협박을 받게 되고 범죄 세계에 점점 깊게 발을 들이게 되면서 그 평정심과 냉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달변도 술술 내뱉어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가오 잡으면서 자기는 고고하다는 듯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빌잖아. 그런 변모라든지 음악에 계속 의지하지만 결국 음악으로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극에서 보여지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베이비의 캐릭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꽤 그럴듯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 허술한 영화에도 나름 구색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베이비라는 캐릭터를 이어나가려면은 이런 식이 돼야지. 이렇게 냉정을 표방하고 이 세계와는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베이비가 이 세계에 강제로 빠져들게 되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자기 손에 피도 묻히고 그 과정에서 죄책감도 느낄 일 없이 도망다니기 급급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파국을 맞이하고 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권력의지와 생존의지로 똘똘 뭉쳐서 마치 대부의 마이클처럼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든가 샌님인 줄 알았는데 탕수육도 먹일 줄 아는 그런 보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갈무리를 해야 되는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그치.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베이비라고 하는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좀 어렸을 때 힘든 일을 잊기 위해서 그런 음악 들으면서 좀 잊으려고 하잖아. 정신승리. 그치, 정신승리도 하고 이 음악에 나오는 리듬을 통해서 삶의 리듬도 그거에 맞춰가려고 하는 느낌. 그런 거를 영화적 캐릭터로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오니까 그런 캐릭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클리셰하게 생각하는 동화 속 왕자님이 돼서 그치. 모든 상황이 좋게만 흘러가고 행복하게 끝나버리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자와 손을 잡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캐릭터잖아. 그리고 이 영화 자체의 스타일이 모범적인 이야기를 표방하지 않는 것이고
에드거 라이트가 항상 했던 영화 스타일도 그런 영화들이었고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이거 뭐 류승환이 군함도 찍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 스타일을 다 버리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범한 동화 속 주인공으로 인물을 극화시키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실망감이 더해지는 거지. 그렇게 갈 거면은 그리고 간지를 유지했어야 돼. 쿨했어야지 끝까지. 이 음모와 모략이 판치는 속에서도 베이비는 족밥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발톱을 숨기고 있던 거였어. 이 야수를 다운시켜버리고 또 오연하게 음악 들으면서 간지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마치 황야의 무법자처럼 여친과 사라지는 뭐 그런 식이면은 에드거 라이트스럽잖아. 뭐 그런 식이면 차이 났지. 그리고 나는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중에 못 살린 거가 생각이 나는 게 초반에 보면은 사고 날 때랑 어머니의 모습이 회상 장면처럼 보이면서 베이비가 겉으로는 그래도 신나는 음악을 듣고 살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 그런 거를 이런 음악을 듣고 이겨내는 거고 후반부에 싸울 때 그런 컷을 넣어서 울면서라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그 베이비를 그런 식으로라도 차라리 보여줬으면은 응원하게 되잖아 관객이. 근데 이거는 응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 참고하면 비슷할 만한 캐릭터가 매드맥스 보면은 자기가 살려내지 못한 꼬마 여자의 환상이 영화에 잠깐 보이잖아. 그런 식의 플래시백 같은 거를 살짝 보여주면은 감정이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죽지 않는 악당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희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숭고한 정신 뭐 그런 거를 보여주니까 이게 처음에 쌓아올린 모든 리듬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닥터는 똥폼 잡자가 퇴장하는 역할이고 그치. 배츠는 전형적인 흑인 갱스터 역할이고 달링은 뭐야 진짜. 섹스 어필하려고 나온 거지 둘까. 그리고 버디는 최종 보스도 넣은 건데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세팅도 하고 그러는데 최종 결전이 전혀 멋있지가 않아서 이거 그냥 WWE 수준이야. WWE 보면은 Time to play the game. Time to play the game. 이런 배경음악 화려하게 나오면서 태그팀 매치 이런 거 하거든. 그치. 악역은 혼자 싸우고 선역은 자기 여자친구 끼고 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선역이 존나 처발릴 때 여자친구가 체어샷 날리고 뭐 이런 이런 수준이잖아 솔직히.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더 웃겨야 되잖아. 그게 웃기지도 않아. 아니면 좀 비장하던가. 비장하지도 않아 뭐. 일단 데보라 캐릭터 자체가 그렇지. 본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애한테 홀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목도 하니까 전혀 쇼크도 안 먹고 쇠파이프도 휘두르고 너무 터프해. 아무튼 중간중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웃음으로 넘겨야 자연스러운 설정들이 끼어 있는데 또 무게감을 주기 위해 비장감을 주고 그게 그렇다고 위화감을 적절하게 느끼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섬세한 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순물로서 서로 부합하는 수준이거든. 그 와중에 제일 한숨 나왔던 게 흑인 아줌마 가방을 챙겨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도망가잖아. 또 법정에서 좋게 얘기해요 증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말까지도 사실은 그냥 오락물로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말 직전까지는. 근데 법정에서 선고받는 장면에서 진짜 쌍욕 나와. 이게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베이비는 사실 착한 애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눈짓을 보냈고 그치. 차는 뺏었지만 가방을 돌려줬고 아니 현실은 2명 죽였어 일단. 살인범이야 일단. 나는 또 법정 장면도 법정 장면인데 데보라가 경찰들 향해서 차로 돌진하려고 그러니까 키스를 해서 열쇠를 뽑잖아. 그거 장면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옛날에 엑스맨 보면은 당연하지 게임에서 김종국이 윤은의 귀 막으면서 당연하지 하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 딱 그 수준이야. 키스하면서 키 뽑고 자기가 자수하는 거. 이거 베이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캐릭터였는데 여태까지 쌓아올린 캐릭터가 파리의 연인 박신양 수준이지. 그니까 애기야 가자.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장면을 좀 뽑자면은 초반에 커피 배달하는 씬에서의 흥겨운 그 리듬감 그런 것들은 돋보였던 것 같고 그거 27번 찍었대. 27번 중에 24번째인가 뭐 특했다고 21번째.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총싸움 할 때
음악의 리듬과 동일하게 방아쇠를 당기잖아. 그런 것이 조금은 인상적이었고 가장 인상적인 거 확실히 카스테이프로 드보라가 나올 때 흥얼거리는 노래를 녹음했다가 계속해서 듣잖아. 그리고 드보라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그 카스트 테이프를 뺏어서 자기가 녹음을 한 다음에 들려주고 그치. 그 장면은 베이비의 입장에서 되게 설렐 수 있는 장면이라서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버디와 베이비의 캐릭터 대조 구도 자체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화하는 게 얼척이 없어서 우리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어서 그렇지 구도 자체는 그럴듯해. 일단 베이비와 버디잖아. 버디가 뭐야? 버디 무비거든. 그치. 같이 길을 떠나는 사이란 거지. 둘 다 드라이버고 둘 다 음악 덕후고 둘 다 남자가 되고 싶은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한쪽은 남자였지만 지금 퇴물이 된 거고 한쪽은 아직 남자가 아닌 둘 다 미완의 존재인 거지. 이런 아치에너미의 대결 구도 굉장히 그럴듯하거든. 그리고 브리티시 락이라는 것도 딱 어울리지. 이게 브리티시 락이 퀸이 글램락 하던 시절에 만든 곡이잖아. 그리고 글램락은 사실 게이 컨셉이지. 퀸도 게이 컨셉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머큐리가 게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버디무비라는 게 사실은 일정 정도 게이 코드를 깔고 가는 거거든.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성적 긴장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글램락을 부르는 사람들끼리의 대결인 거지. 그 구도 자체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 그것까지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꽤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게 얼탱이가 없어서 그렇지. 보면은 머리를 되게 많이 쓴 티가 나긴 해. 인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 복선도 엄청 섬세하게 깔고. 그쵸. 영화 다시 돌려보면은 놓쳤던 측면 같은 것도 다시 보이기도 하고 이 장면은 뒤에 나올 이 장면을 예고하기 위한 거구나 이런 게 딱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때로는 정직할 정도로 노골적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에드거 라이트 특유의 창작력과 지적 노동이 보이긴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만 만들었지 재치는 온데간데 없다. 이 재능은 어디 갔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공부 못한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쓸데없는 것만 많이 외운다. 그런 수준이야. 딱 존나 디테일 파고들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거리 엄청 많아. 이거 녹음한 1시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사상누각이고 그냥 덕후들끼리 노가리 까는 수준의 그런 소재일 뿐인데 설정 노가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망은 참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네. 그럼 뭐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저는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긴 하잖아. 화면 구도도 나쁘지 않고 음악들도 세련돼 있고 색감도 그렇고 싸울 때 보면은 음악이 나와야 되는 이유들도 정당하죠. 그 화면 속에서 베이비가 듣기도 하고 실제 자동차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니까 가사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10년도 전에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많이 쓰였던 것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사실 에드거 라이트의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이나 음악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설정들이거든요. 다만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화의 연출을 굉장히 어울리게 하는 리듬감들은 혹은 배우의 연기 리듬과 맞춘다거나 그런 리액션들도 굉장히 재미있었다, 재치있게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뼈대는 없다 그런 느낌 때문에 올해 초에 나왔던 겟아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테크닉적인 면도 있고 화면에서의 유려함이나 화려함도 있는데 캐릭터의 매력 같은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야기는 정말 1920년대에서 다룰 법한 이야기 정도 원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말짱 꽝이잖아요 사실. 뭐 개인기 아무리 잘해봤자 골 못 넣으면 지는 거잖아. 지는 영화인 거예요. 무희용 되는 거지. 그리고 베이비라고 하는 캐릭터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우원재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말이 달라. 우원재는 결국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못했고 시차라고 하는 노래를 쇼미더머니에서 보여주지 못했거든. 그것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찾게 되고 그것이 음원 1위를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우승했어 베이비가. 동료들 다 죽인 다음에 풀려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3등이 될 수밖에 없는 우승은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맞는 것들이 이런 캐릭터인데 그게 우승이 되는 순간 굉장히 비현실이 돼버리는 거고 그 캐릭터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현실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원재 쪽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베이비라고 하는 캐릭터와 배우의 이미지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드 같은 느낌도 나는데 토마스 뮬러 같고 그쵸. 골 축구 선수. 세레머니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한심하게 하는 축구 선수죠. 참 캐릭터에 재미있는 점이 있었는데 인기를 끌만한 캐릭터를 많이 망쳐놨다는 생각 때문에 끝마무리가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아마도 앤트맨에서 10년 동안 허비한 세월이 감독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마탱이가 가서 이런 강점을 살리지 못한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후하게 쳐줘서 3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음악 선곡을 힙합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흑인이 해야 되지 않나? 꼭 그런 건 아니지. 아 하긴 그 에미넴도 있으니까. 요즘 뭐 힙합이 꼭 흑인 음악은 아니니까. 그렇죠. 힙합이 되면은 훨씬 이 인물의 가오를 살리기가 쉬워.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GTA 같은 캐릭터를 만들기가 훨씬 쉽지. 아 생각해보니까 백인인데 힙합 하면은 제이미 폭스랑도 대결이 훨씬 그치. 더 흥미진진할 수 있었겠다. 그치.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좀 더 이유가 분명해지잖아. 물론 베이비라는 인물 설정상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베이비가 극중 중반부에서 범죄 세계에 유착하게 되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리고 그때 보면은 마치 연설을 하는 듯 하단 말이야. 이때 힙합 트랙을 넣었으면은 그리고 그때부터 힙합 기조로 전환했으면은 딱 적절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은 뭐 우울한 캐릭터를 연출하려고 했으면은 블루스락이나 사이키델릭 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에드거 라이트 내가 좋아하는 트랙 35개 선곡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곡들만 떠벌려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 나는. 그 아이팟을 쓰잖아. 근데 굳이 녹음 카세트 테이프를 하는 이유가 뭐야? 아이팟으로 녹음하면 되잖아. 더 믹싱도 잘할 수 있겠다. 몰라. 그치 너가 알 수 없지. 딱히 인터뷰에도 그건 없더라고. 그니까 아날로그 감성 추이다 뭐 이건가? 아마 그것 때문이겠지. 생각해보니까 녹음을 하면은 테이프로 만들어서 테이프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이팟이면은 파일로 있으니까 그거를 인질로 삼을 이유가 없잖아. 아이팟으로 있으면은 분명히 복제본이 있을 텐데 이 카세테이프로 녹음하면은 또 다시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유일한 원본이니까 그치. 포로가 되잖아. 케빈 스페이시가 맨 마지막에 갖고 있는. 여튼간 에드거 라이트 워너비가 만든 것 같은 영화. 에드거 라이트 본인이 만든 것 같지 않고 누가 베끼려고 한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별점을 주자면 2개 반 정도 주고 싶고요. 예. 본 게 후회되진 않는데 나름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근데 뭐 에드거 라이트도 이제 적폐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뭐 40이 넘으면 다 퇴물이 되나봐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정한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